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생활환경국의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우선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중구민의 지역보건 의료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중 일반 현황과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가름하면서 2024년도 9개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 8개의 역점 추진 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조 선제적 포괄적 감염병 예방 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감시 체계 확립을 위해서 법정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 및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계절별 감염병 유행 예방에 위해 맞춤형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감염병 대응 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역학조사 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계적 생물 테러 대비 대응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검진 및 예방 교육 및 홍보, 감염 관리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청소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 캠페인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한 감염병 예방 관리로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조 쾌적한 환경 조성, 선제적 방역 소독입니다. 연중 계절별 맞춤형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매개체인 위생해충 퇴치를 위한 자체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기와 대상 지역에 따라서 유충구제, 잔류 분무 소독, 연막 소독 등 종합적인 방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 신고 211건에 대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유충 구제 및 동절기 위생 해충 취약 지역에 대하여 집중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체 소독 이외에 해충 번식이 왕성한 시기인 4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주택가 밀집 지역, 하수구, 나대지, 하천변, 다중이용 장소 등 위생 취약지를 중심으로 하여서 권역별 민간 대행 용역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와 계절 특성 등을 감안한 맞춤형 방역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조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관리입니다. 국가 예방 접종 사업으로 BCG 등 어린이 및 노인 예방 접종 99,276건,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1,645건으로 92%를 올해 완료하였으며 향후 남은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25,523건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예방 접종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결핵관리 사업으로는 결핵검진 관리를 통한 조기 발견을 위하여 접촉자 검진 542명, 노인 노숙인 결핵검진 95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 공공협력 결핵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 운영으로 결핵 환자 관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 먼저 다가가는 친근한 민원 서비스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위생 강화를 위해 식품 등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6,202건 등 재증명 접수 및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 취약계층 진료비 감면 1,877건, 고혈압 및 만성질환 진료 2,511건을 추진하였으며 6월 12일부터는 재개한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행정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민원 요구 개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하고 편리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100세까지 건강생활 실천으로 행복한 중구입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생활습관 형성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취약전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건강짱 꿈나무 만들기 사업 추진과 금연, 절주, 구강, 영양, 비만, 운동 관련 지역 주민 교육 및 기초 검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 임산부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플러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부터는 건강증진 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 흡연 예방 및 금연 인구 확대를 위해 금연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심뇌혈관 질환 및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2쪽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중구보건소에서는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과 올바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 등을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진정민원 처리를 하고 있으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등 의료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판매업소 및 의료기기, 마약류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 및 관리 민원사항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의료 질서 유지, 주민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의료비 지원 및 임신, 출산, 노년까지 건강하게입니다. 치료율 향상과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하여 취약계층 대상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 가입력 검사를 통한 사전 건강관리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후회복과 양육 지원을 위해 건강관리사 파견 및 저소득층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 검진과 발달장애 및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지원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건강 행태 및 건강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4쪽 정신건강 증진 사업 및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대상 사례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살 고위험군 관리 및 예방교육 등을 통해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독 문제 예방과 중독관리 통합 사업을 추진하고 정신재활시설 6개소와 정신의료기관 23개소 지원 및 관리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 능력 증진을 위해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맞춤형 재활 서비스 및 등록장애인 대상 방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및 가족의 심리적 지지와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서 마음건강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보건의료복지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5조 한마음 치매 극복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의 조기 발견, 예방을 위하여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치매 선별 검사 및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하여 치매 파트너 양성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 안심마을 운영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역점 추진 과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9조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물테러 및 의심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초등 대응 주체인 보건소 직원들의 생물테러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서 분기별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고 최근에는 도상 훈련을 실시하여 생물테러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0조 사시사철 유충구제로 선제적 방역입니다. 온난화 등 고온다습한 기후변화로 모기 번식과 생존 기간이 늘어나고 있어 유충구제 방역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위생 해충 서식지의 유충구제 시행기간을 연중 운영으로 확대하고 관내 경로당, 공중 화장실 등 312개소 중 26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유충 서식이 확인된 곳에 유충구제 약품을 투여하여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 및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조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층에서 흔하게 발병하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대상포진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65세 이상 취약계층의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645명 92.5%를 접종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대상포진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통해 주민의 건강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중구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4월 1일부터 시설 개선 및 장비 보강 후에 중구 건강증진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만성질환 예방 사업, 체력 측정실 운영,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분야에서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공모 선정으로 인하여 국시비 지원을 받아 2025년도 9월까지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구민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맞춤형 건강 증진 사업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조 모유사랑 모유수 홈스쿨 사업입니다. 중구 등록 임산부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모유수유 교육을 2024년 3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3회 진행하며 175명이 수강하였고 4분기 교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대상자들에게 유익한 임신 출산 관련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임신을 희망하는 사실혼 및 부부에게 필수 가입력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4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204명이 신청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홍보, 신청자 발굴을 통해 건강한 임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조 치매 환자 가족 돌봄 부담 분석 서비스 사업입니다. 치매 환자 가족 및 보호자에게 심층 상담 및 돌봄 부담 분석을 실시하여 맞춤형 보호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돌봄 부담 분석을 183건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치매 환자 가족 및 보호자의 돌봄 부담 요인 파악 및 적절한 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하여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6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마음 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올 7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36명이 신청하였고 1대1 대면으로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홍보로 대상자 발굴에 하여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소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2번의 국시비 보조금 반납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과 중 건강증진과를 살펴봤더니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4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산, 출산, 의료 지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그리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신생아 청각별 검사비 지원입니다. 그 중에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지원 같은 경우는 4%로 아주 저조했습니다. 이 반납하게 된 사유를 간단하게 4가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로 말씀하신 그런 사업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이 그 이전에는 이제 건강보험에서 자기 부담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네. 건강보험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자기 부담 요인이 줄어든 경향이 있어서 아마 지원 자체 폭이 좀 줄어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청소년 산모라든가 기타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이 지원 사업 내용들 보면 저희 중구 자체가 일단은 신생아 출생률 자체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검사비나 보청기 지원 사업 신청자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이제 이렇게 반납률이 높게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맞습니다. 사업이 저조한 사업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국장님께서도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 발굴을 하시겠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상자 발굴을 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크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저희도 이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위험 임산부라든가 이런 신생아 청각 선별 또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뭐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조금 더 다가가서 그들에게 좀 홍보를 통해서 좀 해야 되는데 이 신청자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많이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2022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2명 정도 이제 해서 보청기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올까지는 지금 1명 정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매월 대상자들에게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공문을 발송하고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받으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안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좀 안내를 할 수 있게 네, 홈페이지에 맞습니다. 게시할 수 있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보조금을 이렇게 반납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보건 서비스를 돌아가야 하는 그런 보조금들이 반납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률이 좀 적어지도록 네.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 사업들을 봤더니 반납 사유에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고 작성을 많이 하셨어요. 집행률 잔액이 남았는데 집행 사유 미발생이 잘못 기재한 거 아닙니까? 사유를 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기재할 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네.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하고, 전에도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뭐 중간중간 뭐 추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5년도에는 좀 더 적극 행정을 하셔서 꼭 반납되는 금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 567쪽 출산 장려를 위한 예산 지원 등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총 사업이 11개가 지원이 되었고 그중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 사업 이 두 가지가 신규로 추가된 사업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국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갈수록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출산에 관련된 사업이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 집행률 같은 경우는 0%입니다. 그 외에도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5개나 있어서 전체 사업의 거의 절반 정도는 집행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대한 대상자도 확대가 되고 소득 기준도 좀 폐지가 돼서 기준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률이 저조한 편인데 너무 소극 행정을 하신 건 아닌가. 일단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사업 내용이 이제 국가적인 사업 내용으로 있었고 또 대전형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전 임신 검사 이제 여성과 남성에게 검사하는 그 대전형 포맷으로 해서 2가지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소득 기준이나 거의 하반기에 이제 소득 기준이나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활성화됐고요. 그다음에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여기 표로 작성해 주신 목표를 봤더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목표를 465명을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런데 추진 실적이 346명으로 좀 낮은 편인 것 같은데 목표를 선정하실 때 너무 높게 잡으신 건 아니신지. 아마 2003개년도 저희가 대부분 이제 지원한 폭 정도를 해서 이렇게 잡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출생률이 좀 저희가 낮지만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조금 목표치를 좀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3개월치를 네. 비교해
했는데 해서 이 목표치를 잡았다는 뜻이네요. 네,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이렇게 목표를 높게 잡은 부분에는 뭐 적극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목표를 잡은 것만큼 추진 실적이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개선 방안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아마 작성할 때가 저희가 거의 10월 뭐 중반 그 정도까지 실적을 좀 거의 9월 말에서 10월 중반이라서 남은 한 3개월 정도 하반기에 있으니까 3개월 정도까지 12월 말까지 하면 저희가 한번 충분히 90% 이상은 달성하지 않을까 네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남은 비용이 없도록 네.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내년에도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전 지원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예산 지원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담당 인력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명입니다. 그죠? 저희가 네. 임산부실에 지금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아, 정규직이 2명인가요? 네, 그리고 기간제 이제 저희들이 근로자 사무 보조로 저희들이 사업 내용에 써 있습니다. 혹시 네. 보고 인력 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면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본의원이 살펴봤을 땐 정규직 1명, 공모직 1명, 기관직 1명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근데 말씀처럼 지금 정규직이 2명이라고 하니 그런 부분 혹시 인력이 확충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퇴직금 때문인지 몰라도 1년 계약이 아니고 6, 7개월 단위로 공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사업의 좀 안정성을 위해서 좀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없나요, 국장님? 소장님?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하고 그거를 어떻게 좀 문제를 해결할 건지 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좀 안정적으로 더 이렇게 지원도 되고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그리고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의원입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의료장비 보유 현황 및 이용 실태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보유 현황에 보면 10번 의료장비 초역 치료기, 또 12번 엑스레이 촬영 장치 의료기는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좀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저희가 이제 해주시기 엑스레이기는 지난번 23년도에 새로 구입한 그런 지금 사용하는 엑스레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이동형 코로나 시기에 이제 구입했던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혹시 대여라든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내를 통해서 홍보하고 안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구입한 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건 엑스레이 촬영 장치 의료기는 이용을 안 하는 하나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이제 네. 검사용 붙박이로 장착용으로 엑스런실에 있고요. 네. 하나는 또 이동형이라서 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동은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매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점검을 예, 계시나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73조 예방 접종에 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100일의 환자가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급증하고 있는 거 소장님 알고 계시죠? 네. 2024년도 누적 환자가 지난해 대비해서 10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환자가 소아 청소년이고 2011년 이후에 처음으로 또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죠.
대전시의 경우 11월 기준 누적 환자 수가 915명에 좀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2023년도 환자 2명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잖아요. 네, 소장님, 우리 중국 관내에 100일의 감염 건수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도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100일의 자체가 이제 코로나 시국에 그 한 3년 내지 4년 동안 이제 영유아 접종이 저희가 6회에 걸쳐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출생 후에 2, 4, 6개월에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개월에 또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4 내지 6세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시기가 들어가는 11, 12세에 또 한 번 하고 또 이제 나중에 성인이 이제 됐을 때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그 아마 코로나 시기에 조금 전반적으로 접종률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100일의 자체가 조금 유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고요. 저희 중국 안내는 현재 보고된 건은 137건으로 100일에 환자 보고가 됐습니다. 137건입니까? 네. 100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기에 예방 접종이 좀 필수라고 그렇습니다. 생각되는데 네. 2024년도 예방 접종 건수를 보면 2023년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증가했죠. 맞습니다. 예. 100일의 예방을 위해서 임신부와 동거 가족, 성인에 대한 예방 접종도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중구의 대응에는 좀 약간 아쉬움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지난 부분에 예. 지난 11월 15일 언론 기사를 보면은 대전 동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이 일환으로 임신부 배우자를 대상으로 100일의 예방 접종을 지원해 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예, 알고 계시죠?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팀에서 이제 영아 사망이 0세 이제 2세 제 2달에 한 번 그 맞기 때문에 그 공백 태어나서부터 2달까지의 공백 기간에 아마 감염이 돼서 아이가 사망했던 걸로 지금 불행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왕에 출생률도 낮고 그렇다면 임신부인 27개월에서 27주에서 36주 사이에 사실은 그 접종을 해주면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네. 지금 이제 조례라든가 이런 그 지침이나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완비를 점검하고 예, 있고. 점검하고 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병원에서 접종할 경우에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자부담을 네, 해야 맞습니다. 하는데 백일화가 가족 내 전파 확률이 높은 질병임을 감안해서 그 저출산 모자 보건 사업이 일종으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검토 중이라니까 잘 사업이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구비로 좀 실시하고 있는 네. 상황이죠. 네, 올해 그 처음 작년에 좀 그 조례를 통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올해 한 5월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한 93% 정도 대상자 지금 접종률 거의 지금 마치고 있고 나머지 이제 그 부분 나머지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또 내년에 65세 또 도래자 분들이 조금 들어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그 백신 구입된 걸로 지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는 조금 그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법적인 그런 그 대상자 확대라든가 이런 조례 개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의 완비가 되면 다시 폭넓게 좀 실시해 보려고 검토 중에 소장님 있습니다. 지금 그 타 자치구에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65세 이상을 전액 그 무료로 접종해주는 구가 있습니까? 아직 그 구는 없는 것 같고 대전 그 시내는 주로 없- 이제 뭐 이제 금상군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이런 그룹
저 군립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몇 개 지역은 있는 걸로 들어올기는 했는데 아직 그리고 올해 저희가 그 대전시에서 대상 포진에 대해서 조례가 시의회에서 개정이 돼서 저희들은 제정이 돼서 저희들은 아마 그 사업에 대해서 올해 조금 폭넓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65세 하고 이상 전 뭐 시민에게 취약계층이나 뭐 장애인이라든가 차상이라든가 지원 대상 기준이 있는 예, 상태에서 저희들보다 조례가 이제 개정된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검토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노령 인구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지만 아까 100일에 네, 맞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지원도 좀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특히 올해 유행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지원책을 좀 마련해 네.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백신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은 좀 충분히 좀 이해가 가거든요. 지난번 그 보건소 접종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 A형 간염 실적이 있었는데 24년도에는 실적이 없는 걸로 보고가 됐죠. 네, 맞습니다. A형 간염은 2019년도에 저희 대전 지역에 좀 많이 발생을 그때 해서 그 접촉자라든가 단계적으로 그동안 이제 접종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해 왔었는데요. 23년 뭐 이 3개년도 저희 그 결과를 보니까 A형 환자들이 그렇게 감염자들이 많이 늘지를 않고 있고 오히려 다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라든가 또 100일에 이런 다른 종류의 그 좀 더 접근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여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중지를 하고 다른 부분 주민들에게 좀 더 현안으로 떠오르는 그런 접종들을 좀 잡아서 저희들이 계획해서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 뭐 간염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원에서 접종하면 좀 부담스러운 그 접종비로 좀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한해서라도 좀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577조 잠시만요. 마약류 단속 실적 및 조치 사항을 보면 마약류 취급자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단속 마약류 대상이- 관리법에 의해서 그 지정된 그 취급자의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업무 정지라는 거는 그 마약류 취급업소가 취소되는 내용인가요? 마약류를 이제 뭐 약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제할 수 있는 그 정지하면 그 업무만 그 기한에서 정지를 하는 겁니다. 업무 정지는 그러니까 기간을 두고 정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 뭐 1개월이면 1개월. 마약류를 취급하는 거를 취소를 시키는 거는 아니고 예, 업무 취소는 정지 아니고 일정 꼭, 기간에 예, 따라. 일정 기간만 이제 취급이라든가 뭐 조제라든가 뭐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뭐 처방할 수 있는 그 기간만 이제 그 업무에 한해서만 정지를 하는 걸 말합니다. 단속을 잘 해주셔서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는 좀 감소한 걸로 이게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답변 감사드리고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 업무 보고 336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 예산이 2억 3천만 원 정도인데요. 네, 현재 맞습니다. 총 5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서비스 제공 기간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지침에 의해서 뭐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이제 그 상담사들을 보유한 그 기관을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담당자가 그 기관에 가서 정확하게 그런 인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 이후에 저희가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개 기관이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5개 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한 분들이
신청자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36명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령대별 파악을 하셨습니까? 주로 이제 아무래도 3, 40대 그런 분들이 좀 골고루 분포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이 이게 한 해 들어가면 8회 정도 한 사람이 꾸준하게 이제 상담을 이제 50분 이상 정도 이렇게 상담을 받도록 대면 상담을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한 10% 지금 그 소진율이 한 10% 정도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지금 취하고 있어서 아마 이게 좀 더 홍보나 이런 것들이 되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반기부터 실행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다른 타 자치구 사례도 10% 정도밖에 네, 거의 내외. 어. 오히려 저희 중구가 조금 뭐 이렇게 뭐 한데 거의 평균 이상은 조금 되고 있습니다.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제가 홍보 상황을 좀 봤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홍보는 저희 플랜카드라든가 뭐 이런 비용들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 이제 17개소에 이제 안내문이라든가 이제 리플릿 배부하고 있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 통합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저희 정신의료기관이 22개소 또 충남대 병원 정신재활시설 6개소 이런 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청소년 쉼터라든가 시설 또 가정 위탁 지원 센터 그다음에 또 저희 관내에 있는 그 중구청 내에 있는 민원 여건과라든가 또 치매 안심센터 효문화 관련 한밭도서관 뭐 헌혈의 집 이런 데 다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학생들이 주로 이제 초, 중, 고 학생들을 위해서 동부교육지원청에 저희들이 협조를 좀 해서 그쪽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지금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가 제가 그 부분은 자세한 거는 지금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신 지금 여러 곳에다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관심이 있어서 사실 다니다 보면 잘 눈에 띄는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은 제가 이제 지나다니다 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중구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보면 배너는 있어요. 한 16번 넘겨야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예, 보건소 홈페이지는 아마 배너도 없는 걸로 홈페이지에 저희 배너, 팝업존으로 팝업이 이렇게- 뜹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안 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홍보 방향도 눈에 잘 띌 수 있고 할 수 있게 다양한 방식으로 좀 지금 많은 것을 하는데도 잘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거 보면 홍보 방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많은 국민들이 예, 이용할 수 있게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질의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임양수입니다. 저는 사업보고 주요 업무보고 319쪽에 있는 국가 결핵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중구 관내에서 집단 시설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한 거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셨죠? 그거는 조금 집단 결핵 환자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감염 접촉자들을 좀 더 좀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 하에서 그 관리 접촉자들을 저희가 8개소에서 있었던 접촉자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인데 그 헤드라인이 꼭 집단 환자가 발생한 것처럼 그럼 금강일보 2024년 네네, 10월 맞습니다. 21일자 네. 그러면 이거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나요? 저희가 그 헤드라인 그 내용은 저희가 그 맞는 내용이라서 네. 일단 그 아니 이 신문 기사로만 봐서는 맞습니다. 중구 집단 시설소 결핵 43건 발생, 네. 접촉자만 290명. 네. 그러면 이 관리를 전혀 못한 걸로 신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이거에 대한 정정 보도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예. 네. 했습니까?
예, 정정 보도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 부분에 놓쳤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걸 한번. 하셨어야지. 이런 중요한 건데 우리 중구가 지금 맞습니다. 명시가 됐으면 네, 어떤 업무를 그만큼 소홀히 하고 태만히 했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뭐 이게 물론 신문사가 뭐 대단하죠. 메이저 신문이 아니고 금강 이것도 얘기하는데 뭐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전국 매일 신문에 보면 2024년 4월 16일 날 나온 신문에 보면은 대전 중구 65세 이상 어르신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했다고 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결핵이 대개 노인 복지 시설, 또 우리 노숙인 시설 이런 취약계층 시설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많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예. 확률이 높은.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유구에 대한 어떤 결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국민들에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이나 홍보는 뭐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저희들이 찾아가는 이제 그 집단 시설 결핵 그 조사를 좀 저희들이 좀 실시도 하고 있고요. 환자가 나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례 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접촉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핵관리 요원이 몇 분이나 계셔요? 저희가 일단은 직원이 한 분 있고 공무직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 이제 간호사들 해서 2분 정도 같이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획관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에 보면 네, 기본급에 대한 것이 230만 원, 3,18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 간호사급 되시는 분들이 이 정도로 월급을 받고 올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세운 거죠? 중구 생활 임금이 있는 그거에 맞추어서 네.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들이 그건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있어서 저희들도 혹시 뭐 특수 업무를 하거나 이런 전문적인 고도의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 부분은 시정될 수 있다면 조금 더 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파악해봐도 최저임금 수준에서 거짐 이렇게 급여를 책정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하는 일에 대해서 적정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걸 어떻게 개선을 좀 해볼까 이렇게 많이 질병청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좀 저희가 권고도 하고 건의도 드려서 2025년도에는 아마 수당이 적지만 수당이 조금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것들은 보전할 수 뭐 있을 것 본청에서 예산이나 어떤 청장님이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이나 우리 사도위원장님한테도 미리 와서 네. 설명을 해서 네.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갈 수 있는 어떤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좀 정부적인 활동을 좀 소장님이 못하면 다른 직원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을 알려주는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알겠습니다. 사무실에서 행정만 하지 마시고 정무적인 활동을 해서 이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중구가 아무리 구도심권에 있다 해도 지난번 금강일보에 나온 그걸로 봐서는 완전히 낙후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어떤 기사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시간이 지났더라도 그것은 정정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네, 겁니까? 그거는 이제 돌아가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2024년 본 예산에서 48.8%가 삭감된 걸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국시비 관계 그 사업이라서요. 네. 예, 그 부분이 아마 사업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름대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런 결과를 통해서 본 의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결핵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현재 정규직 1명, 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어짐으로 인해서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근로 기준에 맞는 어떤 급여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혹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다시 점검해서 네. 예, 필요하다면 그 건의하고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결핵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적인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중구 관내에서 지금 아까 마음 치유라든지 상담 치료를 통해서 이제 마음이 이제 아직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분들에게 치료하는 방법 증진 지원 센터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까? 저희 그 정신적인 그런 문제라든가 중독 문제는 저희들이 정신 복지센터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독 문제는 중독 통합관리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중구 건강증진센터는 이제 아무래도 비만이라든가 뭐 금연, 기타 뭐 영양 문제, 그다음에 뭐 체력 증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나누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 사례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어떤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지 못해 가지고 이제 우리 뭐 센터에 와서 상담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마음 투자하신 네. 그거는 저희가 한 10% 그러니까 한 130명 정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뭐 이런 데는 계속 지속적으로 수시로 이제 뭐 자살 뭐 기도자라든가 뭐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상담 콜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구에 네. 지금 24년도에 네. 자살하신 분들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 2024년도는 아직 안 나왔고요. 네. 23년도는 저희가 한 자살률이 그 동안에는 저희가 22년, 21년, 2년, 3년, 20년, 1년, 2년까지는 저희가 자살률이 그래도 많이 낮아졌어요? 예, 탁구에 비해서, 인구에 그래서 비해서? 저희가 올해 최우수 자살 그 예방 최우수 기관으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활동도 많아지고 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23년도에는 조금 올라간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마음 투자 사업이라든가 기초 이제 뭐 증진 복지센터, 정신건강, 그다음 중독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합심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떨어뜨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소장님이 전공하셨으니까 전문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중구에 계시는 제가 볼 적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어르신들 중에 네, 지금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외로움에 처해 있고 네, 또 인생에 대한 무의미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부분을 뭐 찾아가는 지금 각 동사무소에 파견된 간호사들이 할 역할이 지금 뭐죠? 그분들이 이제 보건 복지라고 해서 네. 같이 이제 복지하고 이제 뭐 의료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가에 계시는 그런 의료적 돌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먼저 이제 체킹을 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과적으로 뭐 상담이 필요하거나 뭐 이러시다면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통해서 뭐 마음투자 상담 서비스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의뢰도 해드리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네트워킹이 지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기억하는 것은 그분들이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네. 보건소에서 관리하느냐 아니면 뭐 우리 위탁. 동사무소에서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근무에 대한 일지라든지 상담에 대한 것들을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관장합니까 아니면 우리 그거는 뭐 어서 자치 행정 행정 예, 파트에서 총무과에서 그쪽 소속인 걸로 알고 글쎄 있어요. 그렇게 동쪽 했죠. 저희하고는 저희 업무는 서로 연계는 되지만 예. 저희 보건소에서 그분들을 뭐 관리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좀 이원적인 이원화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평부에서 할 일이겠지만 그런 일들은 아마 보건소에서 어떤 이런 관리를 해야지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그래서 특히 우리 중구는 노인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홀로 독거노인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그분들을 더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양수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소장님 어쨌든 직원분들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위원장은 그냥 인사말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하는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로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영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와 역점 추진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주민 맞춤 정확 공정한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현장 조사를 기반으로 관내 1026개소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여 90% 이상 징수 중이며 승용차 요일제, 대중교통의 날 등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제도를 운영하여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원 관리입니다. 영업용 화물 자동차, 여객 자동차인 택시 등 운송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썼으며 유가 보조금 지원을 통해 화물 운송업자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무보험 차량에 대한 적발과 범칙금 부과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 안전한 차량 관리로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 및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 관리 사업자 및 건설 기계 사업자 지도 점검과 주기장 외에 불법 주차 등 계도 단속으로 구민의 교통 안전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86쪽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주정차 및 과태료 관리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파킹벨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식당 및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 시간 단속을 유보하고 있으며 상습, 교통정체지역 및 재개발지역 CCTV 설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개편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액을 이관 완료하는 등 징수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쾌적한 주차 환경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문화 1동 제6 노회주차장 확장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고 대흥동 제3 노회주차장 조성 등 4건의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집 주차장 설치 지원 및 민간 소유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산성초 등 어린이 보호구역 4개소 개선 사업과 방축 경로당 등 노인 보호구역 2개소 개선 사업 추진으로 교통 약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탄소 중립 녹색 생활 실천과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운동 및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사업 등 서식 환경 보호와 자연 생태 환경 보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보급 사업 등의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 지도 점검으로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수질 오염원 사전 관리와 수질 안정성 제고입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그리고 오수 처리 시설 및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의 지도 점검을 통한 관리와 먹는 물 수질 검사로 수질 보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공중 화장실 관리 및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운영, 개방 화장실 인센티브 지급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 제고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291쪽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 및 성면 피해 예방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및 배출자의 지도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방치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였으며 성면 건축물 안전 관리 및 주택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통해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 만들기입니다. 생활 폐기물 적기 수거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불법 투기 감시용 CCTV 운영과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입니다. 재활용품, 음식물 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업체 관리 및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순환 시스템 기반을 확충하였고 재활용품 교환 사업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 등을 통해 폐기물 감량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구민이 안심되는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집단 급식소 및 배달음식점 등 1,500개소를 점검하였고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20개소를 찾아가 어린이 대상 식중독 예방 인형극을 실시하였으며 유천동 유흥업소 밀집 지역 및 연말 연시 대비 민월 다발업소 위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음식점 노후 환기 시설과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우수업소 지원 및 홍보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제조 판매업소 612개소의 지도점검으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유통식품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296쪽 공중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 지도와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구민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신규 우수업소에 대하여 표지판 부착과 종량제 봉투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내 미용업주들에게 전문 기술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7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공정한 토지행정 구현 및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중구 전체 토지 중 42,60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공평 과세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고품질 공간정보 제공으로 선진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합병, 지목 변경, 분할 등 164건의 지적 민원 및 지적 기준점 2,707점에 대한 일제조사 시행 등 신뢰받는 지적 민원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석교 1지구, 침산 3지구, 안영 2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였고 끝으로 도로 명판 정비 등 최선을 다해 구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역점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대흥동 제3노에 주차장 확장 공사입니다. 대림빌딩 뒤편 주차장 확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 지평식 주차장 50면을 2층 3단 주차 전용 건축물로 조성하는 것으로 기존 대비 43면이 증가한 93면이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설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올해 12월에 착공을 시작해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추진입니다. 고품질의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한 체계 마련을 위해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4대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 음식점 노후 환기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영세음식점 영업장 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리장 내 환기시설 교체 등으로 시설 개선 비용의 50% 업소당 최대 50만 원을 15개 업소에 지원하여 소규모 음식점의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미등록지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 동안 지적도상 겹침, 벌어짐, 등록 누락 등의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 정비 물량 오류사항 정정 및 도면 정비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경계 분쟁을 해소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05쪽 침산 3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침산 3지구 540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계 표준에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6쪽 도로명 주소대장, 건축물대장 불일치 정비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건물번호 불일치 200건에 대하여 건물번호 현행화를 통해 대장 간 정보 불일치를 해소하여 국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구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루 생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 서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서관 업무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의원입니다. 이정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트럭 및 버스 불법 밤샘 주차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화물 및 여객 자동차 운수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주민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를 하는 대형 차량을 단속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지난 행정감사에도 지적한 바 있었는데 개선되었는지 중구에서는 또 그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 대형 트럭이나 버스들이 사실은 그 생계 유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차고지를 정하고는 있지만 차고지가 이제 가까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조금 이제 한적한 곳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사실 뭐 처분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이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저희가 금년 동안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주 1회 이상 나가가지고 그 계도한 게 39회에 한 826대를 저희가 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발 조치해서 단속한 거는 10회에 그 149대. 그래서 저희가 그 주말 금요일 날 저녁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이제 밤샘 주차를 단속하려면 12시부터 이게 4시까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일 날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단속 위주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생계 유정이다 보니까 계도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금 이게 화물 대안으로는 화물 차고지를 조성을 해드려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사실 저희 관내에 그 화물 차고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시에서 그 제 4차 그 물류 기본 계획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2022년도부터 2031년 이렇게 10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그분들이 목표로 잡아놓은 게 대덕의 한개소랑 그 유성의 한개소, 저희 중구의 안영동 쪽에 한개소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덕에는 한 600면 정도가 되고요. 서대전 쪽에는 한 420면, 그리고 이제 안영동 쪽에는 한 200면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이 시에서 이제 물류 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좀 훨씬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2025년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단 장기 계획만 22년도에 세우는 거죠. 세워놓은 건데 예. 25년도에 혹시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아니고요? 아, 내년에요? 응. 저희가 지금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글쎄 이게 예. 과태료라든지 뭐 계도를 많이 해주셨다니까 수고는 하셨는데 예. 그분들도 저희 구민이에요. 예. 근데 공용 차고지를 설치를 안 해놓고 그렇다고 대형 버스가 대형 뭐 차량들이 트럭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서 주차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를 또 불법 밤샘 주차했다고 단속하기에는 좀 어불성설인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되거든요. 저희도 이제 너무 이분들이 사실 수입도 많이 줄고 정말 어렵다는 게 우리 언론지상을 통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입장이 어려워서 근데 이게 또 지속적으로 또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또 계도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여튼 계도는 한 826대를 했고요. 이제 불가피한 수고하셨는데 경우만 또 이제 국장님이 새로 예. 뭐 생활환경국을 또 이렇게 책임지고 오셨으니까 예. 큰 업적 하나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성구 같은 데는 437대 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이 마련돼 있고 대덕구도 예. 한 479대, 동구도 한 220대 정도 그 공영 주차장 차고지가 설치돼 있거든요. 예. 근데 중구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사를 오겠어요,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매년 몇천 명씩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좀 관심 예. 가져주시기를.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대형 트럭이나 대형 버스 주차 문제는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분들도 주민이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관내 주소지를 둔 그 대형 트럭 소유자는 몇 대나 되죠? 중구. 저희 주소지요. 아니 그 트럭을 갖고 계신 분이 예. 중구 주소를 두고 갖고 대형 버스, 대형 트럭이라든지 버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어. 못했고 필요하신 문제 파악해서 어쨌든 뭐 시급한 사항이 뭔지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기 의원님 저희 중구에 그 차량이 전부 등록돼 있는 게 1686대네요. 1686대예요. 예, 대형 차량이. 예. 예. 혹시 그 시에 이제 뭐 물류 기본 계획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국장님 예. 일단 저희 외곽 지역에 한 시범으로 좀 그 공영 차고지를 좀 설치하면 어떨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좋으신 말씀인데요. 네. 저희가 지금 최적지로 보고 있는 데가 안영 IC 옆에 안영동 거기를 선정해서 시에다가 이제 그 물류 기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예. 이게 보통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이 굉장히 넓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시내 쪽에서는 뭐 사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장소가 마땅치 않고요. 외곽 쪽에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주로 멀리 다니기 때문에 IC 주변이 적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영 IC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요거를 시랑 협의를 해서 좀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 청장님께서는 구정 방향도 기분 좋은 변화 모두 행복한 중구를 중구라는 비전으로 이제 구정을 이끌어 가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 시급한 것은 중구 공동 지원 센터 뭐 개축에서 80억 이번 예산을 보니까 트레일러 뭐 레이스 산악 마라톤에서 뭐 하루 하는데 대회비가 2억
중구 사랑 상품권 시스템 운영 위탁 예산으로 4억, 대체 인력 뱅크에서 뭐 2억 8천, 기타 등등 신규 예산들이 지금 많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게 주민이 행복을 위한 예산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공영 차고지를 시범으로 좀 설치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님 아셨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463조 무단 방치 차량 조치 내역에 보시면요. 2024년도 방치 차량 접수 및 처리 실적이 79%죠. 예, 방치 맞습니다. 차량이 발생하면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 차량이 이제 발견되면 네. 저희한테 이제 민원 신고로 접수가 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접수를 하면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예고장을 이렇게 부착하게 됩니다. 네. 그 사진도 촬영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차주를 소재 파악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제 자진해서 이제 끌고 갈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그 연락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계속 치우지도 않고 이러고 있으면 한 60일 정도, 한 2달 정도 이제 이렇게 자진 처리가 안 되면은 저희가 그곳을 이제 견인을 하게 됩니다. 60일 지나서 네. 견인을 해가지고 이제 강제 처리 쪽으로 이제 공고를 하고요. 네. 예, 강제 처리할 때는 이제 뭐 폐차 매각이나 아니면 상태가 좋으면 일반 매각. 근데 되게 방치된 차들이 이제 상태가 좋은 게 별로 없거든요.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폐차 매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각하면 그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견인까지는 한 60일 걸리고요. 견인한 상태에서 매각까지는 한 90일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 기간이 소요돼가 금방금방 되는 건 아니고요. 이 그 방치 차량에 대해서 미납된 세금이라든지 예. 뭐 그런 거 있을 시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납 세금요. 네. 그게 이제 이게 차주가 소재 파악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면 되는데 그 소재 파악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이게 조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자진 처리가 안 되면 범칙금도 발행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요거 이제 파악만 되면 범칙금 발행하고 안 내면 저희가 이제 독촉하고 그 압류해가지고 처리하면 되는데 안 되는 경우는 그게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이해관계인한테 이렇게 통보해가지고 그 세입 처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답니다. 세입 처리를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건 뭐예요? 이게 폐차는 관계가 없는데 일단 이제 압류가 잡혀 있으면 그걸 이제 그 이해관계인들한테 다 통보를 해서 콜링해서 활용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만약 일반 매각했을 경우 나머지 금액을 이제 세입처리. 일반 매각했을 때? 일반 매각. 그러니까 이건 폐차는 상관없고요. 일반 매각했을 때 그 차에 이제 여러 가지 압류가 걸려 있을 테니까 이해관계인들한테 먼저 이제 배분해주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세입으로 이제 잡아주는 거죠. 일반 매각인 경우입니다. 이거. 일반 매각은 그러고 폐차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무방치된 차량이 폐차까지 가잖아요. 예. 가게 됐을 때 이제 폐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고철이라든지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국장님. 예. 근데 이 차에 대해서 압류가 됐거나 과태료 미납으로 그 된 건들이 200이에요. 그럼 100만 원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에 대한 게 200인데
차 가격이 폐차 가격이 예, 예. 고철이 100이 나왔어요. 100만 원요? 근데 그 차에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을 못 내서 예. 그 압류돼 있는 거 있죠. 예. 압류가 200이에요. 다행히 100만 원 안쪽이면 뭐 상계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세입 처리하지만 그게 100만 원이 초과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예. 그 일반 매각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 금액을 감정 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그렇겠죠. 예. 그 매각 금액에서 소요되는 비용하고 차량 방치 범칙금 요거를 이제 제외하고 네. 그 나머지 금액을 이제 이렇게 세입 조치하면 되는데 네. 폐차 매각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매각 그 소요 비용을 정산해서 거기서 이제 그 견인 보관료나 우편료, 전자입찰 수수료 이런 거를 이제 정산하고요. 정산 후 남은 금액은 이제 차주한테 지급 통지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이제 네. 그 차주가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 수령이 안 될 때는 이제 우리 중구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5년간 보관했다가 이제 보관금으로 이제 공고를 하고요. 공고 후에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전액 그냥 세입 조치하는 걸로 이런 절차로 아니 진행하고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예. 매각이나 폐차를 했을 때 그 모든 비용보다 폐차나 매각 가격이 적게 나왔을 때 그거 남는 거는 세입 처리하지만 부족한 부족한 부분에 건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없었다고요? 아니 부족한 걸 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다. 국장님, 네, 그러면 파악하셔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그런 일도 파악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부족한 돈 네, 그 있을 부분에 수 있죠. 대해서 예, 예. 예를 들어서 그냥 폐차를 시키는 건지 아니면 상세를 해서 그냥 없게 해주는 건지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좀 예. 자료로 제출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순위가 바뀌었는데 451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시내버스 6개 승강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관내 시내버스 6개 승강장이 287개소가 설치되어 있죠. 예, 예, 맞습니다. 뭐이 온열 의자 설치 현황을 보니까 9개소만 지금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온열 의자가 현재 4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해 좀 요청할게요. 위원 여러분, 웬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한 후 검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이익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옥향 의원님께서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예. 동별 시내버스 6개 승강장 그 온열 의자 설치 건에 대한 거는요. 2024년도까지 45개를 설치했는데 아마 이 행정 사무감사 자료 오류인 것 같습니다. 정정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온열 의자는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 그 버스 승강장에 보시면요. 네. 그 저희가 이제 겨울철에 너무 추우니까 주로 이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고 그리고 버스 배차 간격이 뭐 짧게는 10분 이상부터 길게는 뭐 20분 이상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대기하시는 과정에서 너무 추우니까 버스 승강장에 네. 그 태양열 해가지고 연결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라서 온열 의자를 그걸로 이렇게 따뜻하게 데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저희 이제 관내 287개소지만
이제 내년 2025년도에는 더 많은 곳에 좀 설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비 전액인가요? 시에서 아닙니다. 이게 하는 지금 건가요? 저희가 예. 이 버스 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아 대전 시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그 현황을 파악해서 매년 얼만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올리면은요. 그쪽에서 5개구 이 비율을 봐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근데 있습니다. 타구는 저희 구보다 더 많이 설치한 것 같은데요. 예, 근데 타구 이제 현황이 있습니까? 이게 저기 뭐야 지금 제가 타구 현황은 안 갖고 있는데요. 지금 네, 그 그것도 시에서 하는 자료로도 좀 제출해 주시기 예, 예. 바랍니다. 그리고 465조 개인형 이동 PM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를 주차하는 지정된 주차 구역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저희 중구에 100개소 있습니다. 100개소 있습니까? 예. 보도 인도에 방치된 것은 이제 휠체어라든지 노약자 분들에게 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죠. 예. 좀 주정차에 대해서 관심 갖고 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규제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요 PM 관련해서는요. 네, 저희가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이제 벤치마킹도 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게 보면은 그 PM을 놓는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거치대? 업체 있잖아요. 업체 대여업체 네, 네. 대여업체하고 그 사실 앱을 통해서 공유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네이버 밴드에 올리면 네, 그분들이 1시간 내에 바로 조치를 하고요. 네. 1시간 내에 조치가 안 되면 견인 업체를 통해서 견인되거든요. 그 견인 장소는 유성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1시간 내에 다 처리가 돼가지고 예. 굉장히 신속하게 조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좀 거리에 방치된 것이 좀 많이 해소됐더라고요. 저희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471쪽 4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행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주차 관리가 따로 해야 되나요? 아, 네. 부서가 저기 나눠져가지고 그러면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경 수고하셨습니다. 그 국장님 아까 예. 우리 저 김uk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대형차가 이제 그 자기들 승용차를 놓고 이렇게 밤샘 주차하고 이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 부득이하게 통행에 방해가 되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저번 회기 때도 얘기했듯이 그런 데는 좀 파악하셔가지고 좀 제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좀 양해를 부탁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래서 지금 저번 우리 회기 때도 오은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그 불지 못할 상황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